네, 소개받은 조승환입니다. 저는 뭐 정치사상과 정치 중국의 18국 그렇게 다 되는가 하다라고 했는데 투표지 불리기라고 그러죠. 전적의 표기. 제가 순찰을 보면은 며칠 전에 정말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느낌이 한 페이지, 3페이지 보면 대한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아닌 규칙이든 어디에도 개표 방법에 대한 적시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178조 개표이 진행인데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누가 어떻게?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수교표로 한다, 손으로 한다, 아니면 기계로 한다 이랬는데 이 항을 보면은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단위에서 개표 행위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투표지를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전산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개표 방법은 어떤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없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아무리 들여다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2009년에 위기는 위기였습니다. 정치공동체에서 투표율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긴 한데, 그거를 이제 그 편의성을 제고하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 그 상황이 지금까지 팍팍하지 않았고, 상당히 여야 간에도 그렇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신념도 존재했고, 그다음에 선거관리든 혹은 헌법기관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도입을 해서 14년에서 시가 되는데 대선은 대차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대선을 제외하고 총선은 한 5%에서 7%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 요인이 사전투표의 요인인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사전투표를 하면서 전자선거제에 내포된 우리 민의원님 표기라고 그러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투표 편의성 제고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는데 너무 난잡하게 준 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사전투표제를 도입할 때 제일 처음에 MB 때 이른바 투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는 수개표를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보조적인 차원에서 개수기를 사용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에도 수개표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즉 주로 개표의 기본 방식이 선거법에도 안 나옵니다. 공직자 선거법에도 안 나옵니다. 이거 좀 보십시오. 두 번째, 이게 아마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별로 그렇게 그냥 이 정도로 인기를 처리하고 생각합니다. 3,000명의 전 선거 완료를 하기 위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헌법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그렇게 해서 편의성을 제공된 것 같이 지금 믿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면은 편의성 제공에 의한 참여율이 증가가 되고 참여민주주의가 더 제고됐다기보다는 주권성의 위기, 그 다음에 국가 통합의 위기가 심화됨으로써 편의성 증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정치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했다. 그 이유는 제가 말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앙집권 단일제 국가에서 그러니까 옷을 사입는데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내가 키가 180인지 120인지 어린애인지 구분도 없이 어떤 제도 설계
쪽에는 다 그 이유가 있죠. 사전투표제가 이야기된 것은 대개는 지방과 중앙, 연방제 하에서 권한이 수직적으로 구분된 국가에서 특히 인구가 소산돼서 말하자면 주권 행사의 가급적 동시성을 확보하기 힘든 그런 애로가 있는 국가에서 우편투표를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발전하고 우편투표제도 하니까 사전투표가 주가 됐었죠. 근데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가장 표본이 파일이 되는 미국도 절대 선관위가 체인 오브 커스티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그 과정 그것을 제3의 기관 국가기관이든 비국가기관이든 맡기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선관위가 다 책임을 지고 다 관장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사전투표가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최소 4월의 우측 위탁. 근데 우체국은 또 공기업 우체국이 아니라 우체국 공기업이 위탁을 하는 정부 소위 아웃소싱을 한 택배업의 택배업자들의 지재 사람들한테 남깁니다. 최소한 관내 사전투표가 내가 개인으로 등기를 붙이는 게 아니라 미국이든 다른 모든 국가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는데 자기가 직접 자기가 등록했습니다. 그건 뭐 문제 소지가 없죠. 그건 좀 오래 미리 전해줘도 돼요. 근데 우리는 도시에 있고 그 다음에 투표날을 항상 공휴일을 줍니다. 그런 날에 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 미니언 잘하시지만 남동 거래 무슨 동에 있는 분이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하면 되는데 다른 동에 가서 와장창 해요. 저 상식상 구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단일제 국가, 중앙집권적 단일제 국가에서는 대표적인 게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하고 할 만한 국가들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국가를 제외하고 프랑스와 대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전투표제 안 합니다. 프랑스는 개인 투표는 인정해요. 왜? 병원에 있다든지 모르면. 그런데 그리고 투표지가 올 지명에다가 일체 이동 없고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개똥이 아버지 다 하고 동네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딱 투표지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데로 들어가고 됐어요. 나도 파리에서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축제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권성을 확인시켜주는 거고 그러면 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보다 더 절도 있게 보다 더 책임성 있게 말하자면 모국적인 역할이 되고 보통하는 것이 반동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앙집권적 단일제 국가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건 스웨덴, 스웨덴 인구 소산지역 아닙니까? 정부를 44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들을 들어서 선택해요. 일본, 우리도 조금 뒤에 비슷하게 했는데 일본은 그 투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전투표제 국가는 사전투표제 등록을 하거나 예고를 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불쑥 나타나서 한국은 대한민국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거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 큰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되게 동사무소인데 하루에 한 1,500명 정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약에 8시간 놔두고 우르르가 올라가서 우연을 가장한 집중 편중이 되면 그거 못했죠. 왜 수용 못 하느냐? 그가 잘못했다라고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사보타지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회의원들이 그거 안 지킨다. 업무라고 이야기하고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집권제 대통령제에서 사전투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근데 사전투표가
우리 선관위는 꾸역꾸역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은 도저히 노점처럼도 하지 않은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종이 투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새로 비전했습니다. 종이로 포장된 전자 투표의 그 규정인데 우리가 위원 신청해서 정경호에서 그게 지금 헌법 재판소에 지금 받아들여서 권한소송이 심의 중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헌재가 중앙선관위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독일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왜? 독일은 키오스크 그거 우리가 우리는 종이를 쓴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을 하고 수개표로 진행되고 수개표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에서 제가 한 15년 사이에 개표기가 투표지 분류기가 만들어진 이유에 수개표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항에도 없지 않습니까? 매일 한 수개표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수개표를 보장하는 도구인데 앞에 그러면 178조에 수개표를 한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냥 종이 정리만 하잖아요. 그것도 막 옮겨가지고. 자, 그 다음에 투실물 투표용지를 보관하여 소송을 통한 검증이 가능하다. 소송? 참 위대한 우리 법관들이 일반 논리학을 위배했습니다. 모든 선거 쟁송은 6개월 180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법 해석보다 논리가 더 원초적이고 원칙 중요하죠. 대법관이 뭔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까 김 교수님 이야기, 김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말하자면은 독일 현재 2009년의 판단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같이 보이지만 나는 나의 신체와 나의 정신과 모든 것의 실존하는 주인님을 활용하는 게 투표입니다. 내 모든 걸 왜 순간과 오는 관심부실이든 책임진 거든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나는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겁니다. 내 권리.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앙선관위의 대한민국 투표에 대한 정의는 100% 들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이나 아니면은 천치바보입니다. 첫 번째가 되게 학술적으로 전자투표라 하면 지금 유럽에서는 전부 다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다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전자투표 중에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 사인하듯해서 사진 예약하고 사인 확인하고 아주 엄정한 관리를 개칩니다. 전자적 중앙서버가 전체 과정을 관리한다. 이게 멋진 시세가 되든 조지 오웨이 되든 이게 바로 전자적 투표의 가장 중요한 센터입니다. 두 번째, 전국 아무투표소. 여기는 우리 전국 아무투표소가 있죠. 3,550개 되겠나 좀 이렇게 되죠. 근데 독일에 키오스크가 5,000개, 6,000개 있다고 치면 키오스크나 우리 전자투표소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우물도 찍고 신분 지금도 조사를 하고 하는데 도로를 펴서 바로 중앙서버에서 나오면 근데 독일의 이 서버는 통합된 중앙서버가 아니라 선거구별로 전자적 서버를 만들어서 했는데도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 폐지시켰습니다. 위헌도 됐습니다. 네덜란드는 투표소의 투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서 집계를 하는데도 이메일 양식에 써서 하면은 그게 해킹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 때문에 시민단체와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 당국자하고 시연해서 해킹 당하고 난 뒤에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왜? 우리의 실존의 존재의 본질적 자, 그리고 선관위 보안 컨설팅 이거 우리가 아무리 천사같이 선하고 선회가 있는 선관위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해킹하면 다 풀립니다. 대한민국이 밖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불쌍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혹은 여기 있어
얼마든지 해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이 해킹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고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지금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심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발표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다고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사실상 종이로 포장된 전자투표제고 고쳐줄 수 없고 필시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적 위상과 성격과 선거관리의 그 업무적 폐쇄성, 헌법관리 선거기관이라고 하는 독립성을 말하는 기관의 폐쇄성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민주공화국의 체크 밸런스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성은 자기 스스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의 11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인 중에서 이제 우리 상부요인이 추천을 해서 구인 중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한다 되어 있고, 거기에 중에서 지방선거위원회를 하는데 법관이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입니다. 행정적인 기능과 사법 기능이 섞이게 되면 조 교수님, 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엉키게 되면 공화국이 아닙니다. 나는 15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그래서 위원 내가 자격증에 위원 헌법소원 18 친구인데 잘 안 맞는데 다 갖춰가지고 정리라는 논리를 했고, 제가 추가로 다음에 발표 기회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애가 근처에서 죄송합니다. 그건 사회자의 역할은 시간을 잘 지키게 하는 거라서. 다음으로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의 정치팀장 맡고 있는 우리